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청문회의 셈법입니다. 어떤 청문회요?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한 청문회 그 얘기인데요. 예.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들이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해서 이 건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합의를 했습니다. 기재위 전체 회의 소집만으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라든지 이런 핵심 관련자들의 출석이 어렵다고 이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1월 임시국회 안에 좀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당에 요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김태우 전 수사관 등에 대해서는 뭐 합의한 게 없어요? 김태우 수사관 등의 이제 청와대 특감반 관련 특검 도입 이 논의도 이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의 육군 참모총장 면담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대해서 이제 국회 운영위와 국방위의 연석회의 개최 이것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고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이거를 이제 이번 임시국회에서 또 처리하기로 했고 정치개혁특위에서 위원회 차원의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 상임위원 추천을 가급적 빨리 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정쟁연대를 중단하라 이런 내용의 논평을 냈는데요. 정쟁연대. 그렇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문제는 일단 기재부 설명으로 충분히 이제 해명이 된 것이고 또 김태우 수사관 문제도 운영위에서 이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는 점이 다 밝혀졌는데 야3당이 이런 합의를 이룬 것은 정치 불신을 확산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아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3당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는 정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오늘 이제 이 합의를 설명하면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전날 만나본 결과 정의당도 대략 비슷한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김종대 원내대변인이 따로 브리핑을 열어서 정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먼저 청와대 특감반 의혹 관련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신재민 전 사무관 주장 관련 청문회도 기재부 해명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면서 기재위를 열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국회 운영위 국방위 연석회의는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이나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등의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은 방기하고 있으면서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이 계속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 추천 문제를 놓고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지금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주장을 이제 구 친박계 인사들 일부가 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요. 오늘 김진태 의원도 지만원 씨를 추천해야 된다. 이걸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 때부터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참. 또 지만원 씨는 뭐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공개적 욕설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5일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나와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자기가 만났는데 진상조사위원 추천해달라니까 거부하더라라면서 자기를 추천하면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게 돼서 표가 날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원색적인 욕설을 같이 한 것이고요. 또 어제 전두환 씨 이제 사저 앞에서 열린 집회에도 나와서 전두환 씨는 뭐 5.18의 영웅이고 문재인 정권은 살인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점점 더 이제 결정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워지는 이런 국면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지만원 씨 뭐 법정에서도 몇 차례 유죄 판결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추천하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계속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추천하자는 의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누가 탕자입니까? 사실 뭐 탕자라고 하는 건 좀 과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새로 임명된 청와대 참모들의 면면을 보니까 좀 이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새로 임명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을 탕자라고 불렀어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인 게 중심에서 좀 밀려있던 인물이 돌아온 느낌이어서 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주중대사로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삼선 의원 출신이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거는 노영민 실장에게 상당히 이제 의존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서 화제가 막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정부 때도 시작부터 비서실장 유력 후보로 이제 꼽혔었는데 결과적으로 임종석 실장한테 밀린 그런 모양새가 이제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들은 그게 이제 광흥창 팀과 이제 당내 친문의 구도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쓰기도 했는데 임종석 실장이 그 광흥창 팀이었던 거죠? 그렇죠. 거기에 좌장이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주중대사로 있으면서 국내 정치에서는 그동안 좀 보이지 않던 인사였는데 이제 화려하게 이제 돌아온 그런 셈이 됐습니다.
과거에 무슨 논란도 있었지 않았나요? 그렇죠. 2015년 10월 달에 충북 청주에서 자신이 이제 시집 출판 기념회를 열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의원회관에 이제 사무실에 있는 데서 이제 출판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서 시집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한번 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이제 부적절한 해명 뭐 이런 거하고 합쳐져서 증폭이 되면서 상임위원장직에서 사퇴하는 일이 있었죠. 네. 그나마 노영민 신임 실장은 뭐 주중 대사로 계속 보도는 됐었는데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이야말로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그렇죠. 학생운동 출신이고 17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갑에 출마해서 당시에 거물이었던 이제 김상현 전 의원을 꺾으면서 이제 의원이 됐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하던 시절에 정책위 의장을 맡으면서 이제 소위 친문 인사다 이렇게 분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20대 총선 당시에 공천에서 배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베를린에 가 있다가 2017년 초에 귀국해서 대선 캠프에 합류했었거든요. 그래서 노영민 실장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정무수석으로 고려가 됐었는데 그다음에 지방선거 출마하겠다라는 이런 이유로 수차례 고사하면서 또 중앙이 정치에서 좀 없어진 그런 상황이었죠. 예. 강기정 전 의원은 좀 와일드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강기정 신임 수석하면은 생각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2010년 말 2011년 이게 예산안 의결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막 몸싸움을 벌이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한나라당 김성애 의원에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경위하고 또 몸싸움이 벌어져서 이것 때문에 이제 법정에까지 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2013년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국회 왔었는데 그때 이제 뭐 경찰하고 몸싸움 벌인 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정무수석 됐으니까 그런 와일드한 이미지는 조금 벗어나야 되겠죠. 좀 협상과 소통, 이해관계 조율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둬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다음에 오늘 국민소통수석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임 수석 어떤 사람이에요? 이 1985년에 MBC 보도국 기자로 입사를 했고 1987년에 MBC 노조 창립 멤버로 이제 참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손석희 JTBC 사장하고 함께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노조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 뉴스 후에 진행자를 맡기도 했는데 김재철 사장 시절부터 이제 주요 업무에서 이제 배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고요. 김장겸 사장 해임 이후에 MBC 사장 공모에 응했었는데 떨어졌고 이후에 이제 MBC 논설위원으로 100분 토론 진행하다가 이제 명예퇴직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윤영찬 수석하고 김의겸 대변인 모두 이제 신문 출신이라 이제 윤도한 신임 수석은 방송 출신이라는 점이 좀 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그러니까 정치권하고 어떤 접점이 있었던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보수 언론들이 윤도한 수석은 좀 참여연대 인맥의 어떤 추천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추정 보도도 했었는데요. 참여연대는 회비를 내는 회원이기는 한데 그걸 가지고 이제 참여연대 출신이다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에 대해서 야당 반응은요? 아주 좀 박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앞서의 논란 등을 언급하면서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은 구제불능의 인사다. 삼고초려가 아니라 친문고려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조국 민정수석이 유임된 것 등에서 노골적인 불만을 좀 표시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이제 임명한 것은 개혁을 포기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의당의 경우는 참모는 예스맨이 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그러한 세간의 의심을 좀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이런 좀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